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맹지 탈출의 첫걸음, 주의토지 통행권과 도로 사용 승낙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지를 사서 도로를 만들어서 땅의 가치를 높이자, 이런 내용의 강의나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다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기는 한데 변수도 많고 그렇게 쉽게 작업해서 될 땅이면은 나한테 누가 싸게 안 팝니다. 왜냐면 대부분 매수인보다 매도인들이 자기 땅 어떻게 하면 맹지 탈출할 수 있을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맹지인 상태로 파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맹지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맹지 탈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다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공도니 사도니 도로대장, 도로 사용 승낙서, 그리고 주의 토지 통행권, 현황도로네, 도로 지정 공시가 됐네 안 됐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맹지 자체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모르고 못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못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토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 그리고 맹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맹지, 토지에서 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왔다 갔다 도로를 통해서 내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개발입니다. 개발이라면 흔히 건축을 얘기하는데요. 건축을 할 땐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건축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도로가 없는 땅은 땅값이 싼 겁니다. 근데 이 건축을 할 때 인정되는 도로가 기준이 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데 지자체에 꼭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혹은 내가 이 땅 주인인데 여기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이 도로가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이 되느냐, 이런 거를 지자체에 물어보시면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이 대충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 틀리고 저 사람 틀리고 하기 때문에 2013년 이후로는 그 나라에서 도로관리대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대장에 도로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도로로 인정이 되는 거고, 도로관리대장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도로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부동산 볼 때 이제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 그리고 도로대장, 등기부등본 등 이런 각종 대장이나 서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강의를 할 건데, 재밌는 거는 이 도로관리대장은 일반인이 열람이 안 됩니다. 지자체에 가셔가지고 물어봤을 때만 열람이 되고요. 별도로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따로 발급을 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지자체에다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건축 시에 인정되는 도로는, 혹은 그냥 현황 도로든 사도든, 그게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도로냐, 이거를 보려면 무조건 지자체 전화해서 도로관리대장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들리는 게, 얘기하시다 보면 이제 공도냐 사도냐 현황도로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지적도상에 도라고 표기되어 있는 나라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다 대부분의 도로를 그냥 공적인 목적에서 공공의 토경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도로, 그래서 그냥 공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공적인 게 아니고 사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하지만 이것도 이제 지적도상에는 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적도만 보면은 똑같이 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 땅인지 혹은 나라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 번지수를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시면 소유자가 만약에 서울시 거면은 서울시, 혹은 국토부, 혹은 무슨 안성시, 평택시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이름이나 법인 이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맘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써야 됩니다. 혹은 이 사도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다면 지자체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게 사도이긴 하지만 이 도로로 해서 별도의 사용 승낙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 외에 이제 현황도로라는 게 있는데, 현황도로는 대부분 지적도상에는 도로라고 안 돼 있고요. 대지, 혹은 답, 전, 혹은 장, 국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하천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 도로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를 포장까지 다 해서, 혹은 동네 사람들이 계속 다녀서 실질적인 도로로 쓰는 거를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이 현황 도로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다 문의를 하시면 이쪽에 이렇게 뭐 현황 도로가 있는데 이걸로 건축이 되느냐 혹은 통행이 되는지 물어보면 안내를 해줍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도와 사도 그리고 현황도로 세 가지를 도로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도로가 셋 다 안 붙어 있으면 완전 맹지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그 공도, 지적도 상에도 도로라고 돼 있고 등기부 상에도 나라 땅으로 돼 있는 뭐 누구의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도로, 이런 도로가 잘 붙어 있지 않으면 맹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나 현황도로가 붙어 있어도 그걸로 만약에 건축이 안 된다 그러면 맹지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나 아니면 지도를 보고 이게 사도라든가 혹은 현황도로가 붙어 있다고 해서 맹지가 아니구나 하고 덥석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많이들 맹지 탈출할 때 얘기하는 게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토지 투자에서 맹지를 사서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거는 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는 경우에 남의 땅을 이용해서 갈 수 있다, 이런 권리예요. 재밌는 건 이건 권리인 거지 통행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는 건축법이 아니라 민법에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끔 주의토지 통행권을 뭐 권리를 행사해서 건축을 하겠다, 이거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 사람이 다니는 길, 그거를 이제 다닐 수 있게 허락을 해준다는 거지, 거기다 도로를 내가지고 뭐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통행을 허락하는 것이지 건축이 가능한 도로로 허가해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현재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는데 현재 그쪽으로 내 땅으로 들어가려면 뭐 뒤로 한참 돌아가야 돼요. 뭐 한 1km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남의 땅을 밟고 가면 한 30m만 들어가도 돼요.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습니다. 아예 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경우만, 불가항력에 의해서 이 사람 땅을 밟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경우, 그럴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 땅을 밟고 지나갈 경우에 그 사람이 뭐 가운데로 말고 이 옆에 길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라, 그래야 내 농작물이나 아니면 우리 집에 피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해야지, 내가 편하다고 뭐 가운데로 그냥 막 들어간다던가 이런 경우는 하면 안 됩니다.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애초에 맹지를 사서 이걸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맹지 탈출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그 땅이 없는, 그 도로가 없는 그런 땅에도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공장이라든가 집도 짓고요. 지방에 가면은 맹지인데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이나 이런 거 지어진 데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법이 막 바뀌고 땅값이 오르고 하면서 사람들이 내 땅 자꾸 비싸게 내 땅을 밟고 다니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집이 있는데도. 원래 옛날부터 거기는 이제 지적도상 도로가 없었으니까. 이럴 경우에 그걸 강제로 막으니까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뒤에 있는 땅에 내가 요번에 집을 짓겠다 해가지고 도로를 내주십시오, 네 땅을 좀 밟고 가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만약에 뒤에 공장을 지었다, 옛날에는 이제 도로가 없어도 공장을 막 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십 년간 운영을 했어요. 그럼 공장이면 화물차도 다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화물차도 다니면서 거의 포장까지 다 해놨어요. 남의 땅인데. 이럴 경우에 도로가 이미 다 있지만, 포장된 도로로 트럭이나 뭐 승용차도 다닐 수 있지만, 그걸 이 사람이, 땅 주인이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 내 땅인데 네가 오랫동안 무료로 썼다, 나 못 봐주겠다, 막아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적절한. 그냥 막 공짜로 막 막무가내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의토지 통행권 믿고 땅 사는 초보가 되지 마십시오. 주의토지 통행권은 건축법이 아니고 민법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가 이렇게 왼쪽처럼
내 땅이 있고 남의 땅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도로로 가는 길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을 권리를 행사해서 다닐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옆에처럼 내 땅에 멀리 갈 수는 있지만 도로가 뒤로 이렇게 꾸불꾸불 돌아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도로가 있는데 사용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하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도로 사용 승낙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타인의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서로 별도의 서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들끼리 갑과 을 혹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하고 필요한 사람하고 이렇게 대충 내용을 써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이 사용 승낙서를 내게 되면은 뭐 그걸로 해가지고 건축을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 승낙을 받은 사람이 자기 땅을 팔게 되면은 그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계약했던 그 도로사용 승낙서상 계약자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또다시 도로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대장이 생긴 이후부터는 별도의, 거기다 매수자가 바뀌면 뭐 땅 주인이 바뀌면은 뭐 유효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승낙해준다라고만 하면은 도로관리대장에다 기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따로 또 이렇게 받거나 주인이 바뀌어도 그거를 또다시 받아야 되는 불편함은 없게끔 지금은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부분들도 있고, 딱히 뭐 이것 때문에 사실 내 땅을 빌려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딱히 득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안 해줍니다. 이해관계가 없지 않는 이상은 뭐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제3자 아예 남일 경우에는 잘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사용 승낙 해준다더라 이 말 믿고 땅 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랑 도로사용 승낙보다 좀 더 확실한 게 있는데, 이건 지역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등기부 등본에다가 그냥 내가 권리를 명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바뀌든 뭐 하든 아예 거기에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등기부 등본에. 요게 이제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 찾기가 참 힘든데, 여기 보시면 지역권 설정 이렇게 돼가지고 목적, 통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범위, 동측 70제곱미터 뭐 이렇게 해놨죠.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목적이 통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밑으로 가스관이나 하수관을 넣는다, 도로에다가. 내가 돈 주고 지역권 받았으니까 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위로 통행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내가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은 아예 그 설정을 할 때 지하권 설정까지 해서 그 밑에까지 내가 다 쓸 수 있게끔 하든지, 혹은 여기다가 매월 뭐 얼마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매월 내는 금액까지 다 이렇게 써가지고 지역권 설정에다가, 그래서 권리자 기타 사항에 내가 뭐 매월 30만 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거 내용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권 설정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게 많이 있냐? 없어요. 왜냐면 지역권 설정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쓰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 사람은 이거 나중에 땅 팔려 그러면 뭐 팔리겠어요? 자기 땅 맘대로 못하게 이렇게 다 지역권 설정돼 있는 땅을. 우리가 흔히 뭐 유치권이나 지상권 같은 거 있는 땅도 잘 안 사지 않습니까? 경매 나가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뭐 특수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목이 사도든 아니면 현황 도로든 이런 도로를 아예 그냥 누구나 쓸 수 있게 공용 도로로 지정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주인이 해도 되고 시에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지정 공고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토지 소유자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돈을 주던 어떻게 하던 보통은 분할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큼 도로로 편입을 시키거나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도로 지정 고시를 해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로관리대장에 등재가 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누구나 그냥 공용 도로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승낙이나 뭐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최근에는 아예 적절한 보상을 하고 도로 지정 고시를 하는 게 대부분 관례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생각난 저희 시청자님이죠, 잠잠님 사례를 하나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통령님,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저희 어머니 소유 땅이 대전에 있는데 중구 오류동 189-48번지 주변이 빌라 주택 등 건물로 둘러싸인 맹지이고 맹지랍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텃밭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런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하철도 걸어서 1분 내 있고 높은 빌딩도 있어서 유동인구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동네에 빌라가 많이 지어졌고요. 예, 본인이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중구 오류동의 땅이 맹지인데 이거를 뭐 맹지 탈출 방법이 없어서 텃밭으로 사용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쪽에 현장에 대전이지 않습니까? 대전이 제가 있는 곳하고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거나 여건이 되면 가보고 싶은데 가보지는 못하고 지도로 봤어요. 일단 여기가 이종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노란색으로 나오죠.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주거단지라는 거 알 수 있고, 재밌는 건 보시면 이제 48번지 요 땅인데 옆에 47번지하고 44번지도 보시면 맹지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42번지가 누가 봐도 도로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적도만 보면 당연히 48번지, 47번지, 44번지는 이 잠잠님 어머님 땅까지 포함해서 맹지죠. 하지만 옆에 위성사진 보시게 되면 47번지, 44번지는 모두 건물이 있어요. 예, 얘들은 당연히 이 42번지 이 도로인 것 같은 이 땅을 사용 승낙을 받았거나 뭐 그런 걸로 통해서 이 땅을 어쨌든 활용을 해서 건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띄워봤어요. 42번을 대해서. 그랬더니 아예 띄진 않고 이제 들어가는 소유주 누군가까지만 나오는 데까지 들어갔더니 이 42번지는 3명이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땅이 많습니다. 이 땅은 예측입니다. 제가 다 알아보진 않았어요. 시간이 안 돼서. 보통 이런 땅은 판매를 할 때 개발해서 판매하는 데서 44번지, 47번지, 48번지 소유주를 3명을 묶어가지고 42번지에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야 42번지를 도로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에다 전화해보시면 아마 맹지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 42번지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는데 그 48번지 소유주랑 같을 수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건축이 가능하죠. 그리고 만약에 내 소유주가 내가 거기에 공동명의로 소유주가 42번지에 안 있다고 하더라도 47번과 44번이 건축을 하면서 42번을 아예 공시를 내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로 아예 도로관리대장에 42번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을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승낙 없이 48번 주인이 그냥 건축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잠잠님은 혹시 제가 댓글로 짧게 달아드렸는데 아마 지자체에다 한번 대전 중구 오류동이니까 중구청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갖다 물어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99% 확률로 건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맹지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도로에 접한 토지 주인하고 잘 협의해서 분할 매매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좋습니다. 왼쪽처럼 땅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은 아예 그쪽 땅 주인 만나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부분처럼 이 사람이 필요 없는 땅 부분인 어느 정도 부분까지도 내가 좀 시세보다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은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 제가 관련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 전화를 했더니 통상 현지에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통상 시세의 3배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조금 땅을 도로를 내가 분할해서 당신한테 줌으로 해서 당신 땅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니까 뭐 그때 50평 정도 사는데 그거를 이제 뭐 50평을 50만 원 정도가 시세였는데 150만 원을 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이 외에 다른 방법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맹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맹지를 아예 사가지고 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들로 내가 맹지를 탈출해서 땅값을 올려보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는 게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맹지 탈출 첫걸음이라고 해서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도로 사용 승낙서 그 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부동산 영상에서도 아마 비슷한 내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하고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